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욕망?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먹는 거라고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고대부터라고 하시니까 글쎄요, 뭐 권력 같은 거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도 어떤 권력과 그리고 또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영토 확장을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이라고 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신혼이거든요. 아주 새색시고요. 부러워요? 예. 저는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살 수 없지 않나요? 네. 우리 명선 씨가 아직 신혼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나중 되면 사랑으로 안 살고 정으로 삽니다. 그렇군요. 그때 때도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쯤에 우리가 있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욕망.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이 두 분은 세상살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바로 그 진시황도 엄청 갖고 싶어 했던 불로장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지 않고 불멸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제일 고대 사람들부터 지금에 있는 현 인류까지 제일 갖고 싶은 게 바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예! 오래 살고자 하는 거. 자, 불로초를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불로초 대신에 그 박권 선배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권력, 살아있는 권력. 너무 무리한 애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불로장생은 인류 공통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불로장생의 꿈에 대한 세계적인 노화, 장수 연구자의 생각은 어떨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 박상철 전남대 연구 석좌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해야 하는데 소식이 힘들어. 그러니까 소식 효과를 내는 그런 식품 만들어버리자. 소식 안 오고 양 하나 딱 먹으면 소식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하자. 소식 효과 대체 약물. 또는 이 운동이 중요하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 하기가 싫어. 제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운동 효과 대체 약물 만들어. 먹기만 해도 만들어지고 있어. 운동한 느낌. 운동 안 해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생체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들 우리 정서, 우리가 여기 우울함 해왔던지 불안함이라 이런 걸 절어주는 이 약물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정서적인 것도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서로 또 맺힌 것들을 풀어주는 약물도 나와요. 정신과적인 약물이 나오는 거죠. 반갑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연금술이 최근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그넘 오프스 2.0 시대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 인간의 그 큰 욕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불로장생에 관련된 거, 진시황이 예전에 그렇게 신하들을 여기저기 서역 만리 뭐 동쪽으로 여기저기 다 보내갖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못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도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불로장생 이게 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의대 교수님이시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꿈 같은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죠.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몇천 년 동안. 근데 그게 전부가 다 무의였는데 이게 이제 이 과학기술이 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특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특히 생명과학 분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면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새롭게 거기에 인터벤션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네. 한마디로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어렵지만은 그 과학기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어떤 그 핵심의 그 과학기술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연금술, 마그넘 오프스 2.0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정리해서 우리가 발표도 했고 우와. 그런 것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 핵심 단어. 제일 첫 번째는 불로장생술의 연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고 어떻게 하면 생체 기능을 도와줘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시켜버릴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생명현상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우리 생명 자체에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일 먼저 그 생체 기능을 도와주는 과학기술. 그 중에서 이 생체 기능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이름을 쉽게 해서 생체 기능을 보조해 주거나 증강시켜 주거나 또 이렇게 바꿔버려 치환시키거나 또 딴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많은 일들, 우리 우선 신체에다 부착하는 것, 우리 엑소스켈레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이제 뭐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붙여가지고 더 힘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이제 아주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이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감각 기능도 그냥 바꿔버린 것이죠. 듣는 거, 보청기? 호청기, 보는 거. 여러분 안경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경 끼니까 계시. 이 모든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뭐 미각이다, 후각이다 이런 걸 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바꿀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의수, 의조, 인공관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심장이다, 신장이다, 장기까지 바꿔버려. 네. 이런 것이 지금 가능해져 가고 있죠. 우리 몸은 그대로 있지만 일부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능을 확 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무엇일까? 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 이동하는 기술. 이동. 우리가 딴 자리로 마음대로 이동만 할 수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나이가 든 사람들로서는 이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고동 힘들죠.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장구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거. 자율주행입니까? 무인 자율주행. 노인들이 딱 앉아가지고 말만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데려다 주면. 그래서 우리 초고령 사회에서는 무인 자율 자동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크놀로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그 과학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생체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이보그 또는 트랜스휴먼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트랜스휴먼 상태가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뭐 흔하게 있는 것이 임플란트. 또는 이제 이 카테터 넣어가지고 소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소위 특히 심장, 심근은 이제 심근 경색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흔하게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지 기능입니다. 가능한가요? 자, 우리 인지 기능이라는 것을 과연 기계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툴들이 이제 개발이 돼요. 특히 요새 AI. 그렇죠. 요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런 우리 생각이나 하는 것을 많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이 똑똑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브레인하고 이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 양자 컴퓨터? 브레인에다가 컴퓨터를 저 브레인에다가 바늘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슈퍼컴퓨터죠. 그게. 그래가지고 적당히 조절하면은 이 브레인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뇌 수술이라는 것이 원리면 우리가 인지기능을 받고 있어 뭐 머리를 잘라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칩이 그냥 놓고 그냥 칩만 딱 꽂아놓고 고장난 부위에다 칩만 꽂아놓고 컴퓨터로 조작해 버리면 돼.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데. 이미 이것이
예를 들면 파킨슨이다 뭐다 이런 많은 질환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진짜.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의식을 우리가 이게 대신할 수가 있을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던 상황인데 요새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캐파시티가 워낙 커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툴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생활 환경을 바꿔버려. 이 불로촌을 만들어버려. 여러분 공기를 바꿔버리고, 공기청정기. 온도를 바꿔버리고, 네, 맞아요. 빛을 바꿔버리고, 네. 그렇지. 지자기 예를 들면 자기장을 바꿔버리고, 네. 이 모든 게 가능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춥지도. 우리가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밖에 있는 빛 속에서 해가 뜨면 움직이고 달이 뜨면 자고 우리 그랬었죠. 네. 이제는 그 리듬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일종 리듬이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리듬을 결정하는 것이. 네. 하나는 무엇이냐? 빛이요. 빛. 빛이 있을 때 움직이고 빛이 없으면 자라는 것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사람의 활동이 달라지는 것이. 그 리듬이 만들어지는 것이.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식사예요. 식사요? 음식을 언제 넣어주냐에 따라서 그것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몸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빛하고 그다음에 음식. 음식. 이 두 가지를 조절해버리면 일종 리듬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빛과 음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이런 환경도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했던 불로청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도 바꿔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우리가 우리 섭양술 중에서 이제 복이 약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겠다. 예. 소식, 벽고, 그다음에 복이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기능성 식품 요새 얼마나 많습니다. 기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약, 건강 보호도 좀 도움을 주는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제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비옴, 소위 장내 세균의 이제 특별한 종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생명수 그런 이야기했지만은 물이 어떤 이 기능을 좀 변화시켜서 생체 기능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느냐?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해야 하는데 소식이 힘들어. 네. 그러니까 소식 효과를 내는 그런 식품 만들어버리자. 어떤 약품을 만들어버리자. 소식 안 오고 약 하나 딱 먹으면 소식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하자. 소식 효과 대체 약물. 또는 이 운동이 중요하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운동하기가 싫어. 네. 네, 제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운동 효과 대체 약물 만들어버려. 그런 것이 먹기만 만들어지고 해도 있어. 운동한 느낌으로. 네, 운동 안 해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생체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들 우리 정서, 우리가 여기 우울함이라든지 불안함이라 이런 걸 절어주는 약물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 소위 이제 이 정서적인 것도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서로 맺힌 것들을 풀어주는 약물도 나오고 정신과적인 약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되고 이러면서 인간의 많은 기능을, 신체적인 기능, 심지어는 정신적인 기능, 또는 일상적인 어떤 생활 패턴까지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노화 현상 자체를 바꿔보자. 생명 현상 자체를. 자, 생명 현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우선 첫째는 어떤 생화학적인 방법입니다. 생화학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생화학이라는 것은 아주 이 생명의 기본 그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 딱 목표가 두 개예요. 생화학적 방법에 노화를 상대했을 때는 두 가지 목표. 하나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노화세포를 기능이 하나는 모든 등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회복시켜 주느냐. 노화세포를 젊은 세포와 같이 회복시켜 주느냐. 기능 회복시켜 주느냐. 그걸 생화학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 네. 노화세포만 없애버리자. 우리가 암 치료할 때 암세포를 없애듯이. 네. 우리 몸에서 노화세포만 다 없애버리면
그럼 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이런 어프로치가 상당히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세포공학. 세포 자체를 이제 상대로 하는 이런 세포공학적 기술이 등장해가지고 재생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알아요. 여기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네. 줄기세포. 한참 시끄러웠죠.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등장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 노화 분야가 새로운 개념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그 고유한 줄기세포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아무 세포나 줄기세포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 좋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종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놀라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 유전자 바꿔보자. 형광돼지 나오듯이 뭐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소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2000년대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는 뭐였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서열로 돼 있느냐. 네. 이걸 찾는 것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오리지널 목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 휴먼 게놈 프로젝트 2.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원이 달라진 휴먼 게놈 프로젝트. 뭐냐?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고쳐보자. 고쳐버리자. 그건 전혀 또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많은 윤리적인 문제다 뭐다 하기 때문에 이제 진행은 하기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저게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화학적인 어떤 그런 그 노화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코드가 뭐냐? 텔로미어. 여러분 텔로미어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텔로미어. 텔로미어라는 것은 그 소위 크롬 염색체 제일 끝에 있는 부위인데 그가 한번 이렇게 계대할 때마다 짧아져. 그래서 어느 정도 짧아져 버리면은 더 이상 계대를 못하는 그런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텔로미어를 조절하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암과 노화 연구를 하는데 핵심적인 그런 부위가 되죠. 두 번째는 뭐냐? 대사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제일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소식 효과 대체 약물. 들어가는 영양소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장수를 기대해 보자는 거. 또 운동 효과 대체 약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 대사적인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AMPK라는 그런 효소. 또 mTOR라는 그런 물질, 그 다음에 요즘 뭐 NAD 하는 거는 메타볼릭 부스터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지금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호르몬이죠. 호르몬. 특히 이제 여성과 같은 경우는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딱 없어지니까 그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이제 그럼으로써 소위 폐경기를 연장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생체 기능을 이제 보존시킨다. 그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 또는 멜라토닌 또는 테스토스테론 남성은 또 에스트로겐 또는 예를 들면 DHA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런 호르몬 제제라는 것을 통해서 노화의 많은 패턴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노화 세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노제란 말을 씁니다. 시놀리틱스. 이 제노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그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교수가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우리 노화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적인 어떤 유전자가 P16이라는 유전자인데 노화 세포에서 그게 다 증가된다. 그럼 요 P16이라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세포들만 없애보자. 그 동물을 가지고 우리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었는데 딴지 보니까 이 쥐가 젊어지더라. 네, 이걸 찾아낸 거예요. 유전자 가인가 뭐 그거를 자르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써서 했겠지만은.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P16이라는 유전자 발현을 줄여버리니까 개체가 젊어지더라. 자, 이것은 뭐냐? 늙은 세포를 선택적으로 없애니까 젊어집니다. 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늙은 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가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붙어. 그래서 그걸 찾아내.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의 조합. 이러면 데이비드 커구더란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쿨세틴하고 다사티닙이라는 그거 가지고 했더니 아주 좋더라 해서 실제 지금 임상 시험에 지금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암 치료하듯이 그 늙은 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포공학적인 방법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제 줄기세포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줄기세포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이 체세포 복제예요. 우리 복제양 돌리 그런 이야기 했었죠. 네, 복제라는 것은 뭐냐? 어떤 세포의 핵을 띄어가지고 예를 들면 난자 핵을 없애 거기다 넣어줘서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걸 핵을 넣어준 다음에 그것을 자궁에 넣어서 키운 것이 복제예요. 근데 이것은 그 핵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개체가 만들어져요. 복제네요. 그래서 그게 체세포 복제죠. 근데 이런 그 체세포 복제 기술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이 소위 줄기세포예요. 이렇게 해서 이 자궁에 새서 여기서 자라는데 초기에 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엠브리오닉, 소위 줄기세포 스템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모든 조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 세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 생체의 모든 오관들, 장기가 다 만들어져. 네. 그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줄기세포가 발견이 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이 돼. 옛날에는 예를 들면 체세포 복제는 그 핵을 띄어다가 난자에다 넣어서 다시 자궁에 넣어줘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소위 인공 만능 유도 줄기세포라는 것은 뭐냐? 정상적인 세포를 가지고 몇 가지 인자를 쳐버리니까 이 세포가 줄기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확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만능 유도 줄기세포가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획기적인 터닝포인트가 생겨.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병체결합이라는 게 파라바이오시스는 뭐냐? 요 쥐든 어떤 동물들을 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피가 서로 통하게 해.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늙은 쥐하고 젊은 쥐를 가지고 이렇게 복강을 연결시켜서 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년 쥐가 나왔나요? 둘 다. 늙은 쥐는 젊어지고 젊은 쥐는 늙어지더라. 반대로요? 야, 무섭다. 이제 젊은 친구들. 와, 그 옛날 비슷한 그런 영화 영화나 있었는데. 뭐. 자, 그게 이제 파라바이오시스 병. 이런 실험이 이제 성공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서 피를 통해서 노화를 유지하는 인자, 또 젊음을 유지하는 인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이것도 전 세계가 이거 찾는 전쟁이 붙어 있어. 와, 무섭다. 자, 이런 것이 지금 가능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 냉동 보존. 마이너스 170도 우리 몸을 갖다 딱 넣어놔버리면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10년 뒤 또는 20년 뒤, 30년 뒤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치료 못했던 병들 치료 방법이 생기면 그때 녹여가지고 치료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네. 우리가 옛날에 상상도 못한 거죠. 이런 것이 실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저런 그 냉동 보존에 들어간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다 자기 친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이 체세포 복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네. 왜 중요하냐? 이 체세포 복제라는 것은 어떤 개체에서 이렇게 다른 개체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체를. 그것도 똑같은 개체를. 유전자가 똑같은 개체를 공장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유명한 무섭다. 소위 이제 신세계 월드 삭슬리에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야, 무섭다. 이미 그것이 1920년대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으니까 나왔죠. 그리고 저 복제양도 있었잖아요. 복제양.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제 된 것이고 영국의 윌머트 캠벨이라는 친구가 이 복제 양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복제 양 돌리가 왜 중요했냐면은 소위 예를 들면 이런 포유동물로서 복제가 처음이었어.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뭐였냐? 전부 개구리. 뱀, 개구리 이런 거. 뭐 개구리 같은 것이 제일 이용했던 것이 많았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소위 포유동물 가지고는 저게 성공이 딱 돼버리니까. 그건 진짜. 그 다음에는 이제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개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또 사람도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사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돼 있죠. 무서워.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많은 개념이 달라진다.
그다음에 이제 만능 유도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마치 어떤 모든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신야 야마나가는 젊은 일본 학자가 무엇을 비교를 했냐? 줄기세포고 정상세포고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요. 그중에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전사인자가 무엇이 다른가를 가지고 특별하니까 몇 가지가 딱 다르더라. 그거 다른 것만 그 정상세포에다 넣어줘. 그랬더니 줄기세포가 돼버리더라. 너무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져 버려요. 예. 자,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이 줄기세포는 이제 모든 데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신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꿈만 같은 얘기인데 빨리 하면 안 실제로 돼요?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은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예. 많은 점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뭐 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줄기세포가 인공 소위 이제 만능 유도 줄기세포라는 것이 등장하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우리 노화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줘. 왜냐?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긴 여러 가지 변화예요. 네. 근데 변화가 한두 군데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막 변화가 와 있어. 네. 예를 들면 핵 내에 있는 어떤 뭐 DNA에 고장난 데가 많아. 네. 늙어지면은. 예.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예. 그러나 왜냐하면 고장 났는 데가 한두 군데 같으면 우리 쉽게 가서 타겟해서 네. 그걸 고치면 돼. 다 연결 또 돼. 근데 이것이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우리 몸이 고장 나 있다면 이거 어떻게 손댈 것이냐.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왔었는데 21세기 딱 들어서자마자 이런 그 만능 유도 줄기세포 또 체세포 복제하는 것이 막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또 일삼아서 또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늙은 개체에 핵을 띄우다가 복제 한번 해보자. 늙은 세포에 핵을 띄우다가 복제 한번 해보자. 늙은 게 되나? 그럼 늙은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난자에다 넣어서 뭐 자궁에 넣어서 이렇게 키우면은 복제가 되겠죠. 예.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고장이 많이 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겠죠. 근데 아니죠. 근데 정상 개체가 나와버려. 그 시간을 거슬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줄기세포. 이게 이제 소위 만능 유도 줄기세포를 쉽게 만든다고 그랬었죠. 네. 그럼 늙은 사람 세포를 가지고도 줄기세포 만들어 보자. 예. 그럼 무엇인가 고장난 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정상적인 줄기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야, 이게 정말. 저희 중에는 제일 늙은 우리 박권 씨가 제일 관심 갖네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이 노화 분야의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노화라는 것은 여러 군데 고장이 나서 회복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네. 이게 다 회복돼 버렸잖아요. 야, 자, 그 그럼 이야기는 무슨 진짜 이야기냐. 예. 늙어가지고 생긴 우리 세포 내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 네. 이것이 치료 불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복원 가능한 것이다. 와, 박수 나와야 되네. 빨리 이게 현실화 가능한 됐으면, 것이다. 예. 현실화 됐으면 근데 좋겠네요. 언제쯤 이게 현실화 이미 되냐? 현실화돼 있어. 그래요? 돼 있어요? 이게 사람한테 가려면 길이 멀지만은 지금 동물 실험이나 뭐래서 이미 다 다 됐네요. 그래요? 사람한테 언제쯤 올까요? 교수님 알았으면 알았을 좋겠어. 왜? 왜 사람이 꼭 그래야 하냐. 이거. 좀 오래 살면 안 돼요? 그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잘 늙는 방법. 이제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이 예. 자 노화세포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이게 잠재적으로 복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분야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많은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파라바이오시스. 이 파라바이오시스는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했냐면 병책이라면 곤충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리 하나 잘라내가지고 다른 개체의 것을 갖다 붙이고 해서 어쩌냐. 이런 실험을. 또 하나는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병이 있는 쥐하고 아닌 쥐하고 섞어봤을 때 이 병이 인자가 요리 옮겨가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라바이오시스 실험을 했어.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쥐하고 늙은 쥐를 복합을 딱 시켜. 그랬더니 젊은 쥐는 늙어져 버리고 늙은 쥐는 젊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그것이 뭐냐? 혈액순환 어떤 인자가 서로 오고 가고 해서 생긴 것이냐? 그걸 찾아낸 것이죠. 지금도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체를 젊게 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 그 젊은 이 혈액에. 그리고 우리 개체를 늙게 하는 인자가 있다. 그건 늙은 개체 속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런 인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저것이 결국 노화 연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다. 요즘에 이제 유전자를 바꿀 때는 옛날의 방법들은 정확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사이드 이펙트가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선택적으로 유전자를 자꾸 원하는 부위만 딱 잘라내고 딱 붙이는 소위 크리스퍼 카스라는 이런 방법이 등장. 이 크리스퍼 카스라는 방법이 이 새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를 아주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이래 되니까 우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 2.0이라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옵타겟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부작용 이런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실제 사람에서는 먼 이야기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이미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이것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다. 동물 종자, 식물 종자, 그래서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소위 우리 GMO라고 그러죠. GMO.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개발이 돼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시중에도 이미 많이 나와. 특히 이제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 유전적인 이런 그 변화된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우리 생태계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와 비슷한 테크놀로지가 우리 인간 사회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자, 인간의 욕망이 언제까지 가야겠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것을 활용하게 돼. 이런 장비를 활용하게 되고 기기를 활용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툴을 활용하게 되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고유성이 어디까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고유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생물학적 중재. 왜냐하면 물리적 중재라든가 기계적인 중재라는 것은 이 기계를 붙이거나 우리가 싣거나 이러면 되는 것인데 생명체 자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아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생명윤리라는 것이 새로운 면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경제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돈 있는 사람만 젊어지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완전 일반인들까지 다 쓸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투자가 많이 되줘야 한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바로 저것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차별성 문제가 또 크게 거론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을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우리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특히 노화와 관련된 것은 불로장생이라는 개념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예를 들면 수명 연장이라는 것하고 같이 이렇게 트레이드업 서로 바꿔치기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 하여튼 좀 이런 과학기술이 등장하니까 너무 드라이하지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러나 재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현실에.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적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바람직하게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우리 4명은요. 나중에 기술이 더 발달돼도 연예인 DC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할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하여튼 뭐 연기 받읍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이 100살 되신 어르신들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하게
거룩하게 늙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을 듣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